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권 대선 주자 중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차출론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여권의 대권 지형의 변화, 그 속사정을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이번에 SBS가 예. 이 설을 맞이해서 대선주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죠. 예. 여기서도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를 거의 배차로 이긴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28.6, 이낙연 13.7, 윤석열 13.5, 예. 그 다음에 뚝 떨어져서 홍준표 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그런 과정에서 친문 입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이낙연이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세균 총리,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데이터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힘이 좀 딸리는 것 같죠. 최근에는 이제 기본소득 문제를 놓고 이 세 사람이 이재명 지사를 협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일단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그 SBS에서도 이걸 방송하고 왔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네. SBS 여론조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재명이 이제 독주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거는 제로고. 예. 그다음에 탈당 가능성은 50%다. 예. 저는 이재명이가 탈당할 가능성은 50%를 봐요. 예. 근데 독주할 가능성은 제로로 봐요. 아, 그래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2등 이낙연하고 3등 윤석열 정도 합친 것보다 많죠. 예, 예. 독주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 우리가 대선에서 1년 전에 독주한 사람이 끝까지 독주해가 마라톤으로 치면 골인점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이해창, 전혀 이인재 없다고 뭐 다 봐야죠. 그렇죠. 그거. 전혀 없죠. 예. 이재명이가 평안하게 뭐 바다를 항해해서 목적지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바다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폭풍우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이 파도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암초도 만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주 가능성은 낮다 보고요. 제로다. 근데 탈당 가능성은 왜 제가 50% 높게 보느냐? 뭐 다른 패널들은 야, 나가면 이게 시베리아 불판인데 나가겠냐? 이재명이가 뭐 자기 절대 안 나간다 했지 않느냐? 예. 이러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재명하고 이제 그 대깨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해경군 김씨 사건 때부터 대깨문은 어차피 이재명 지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래 방송에서 그래 버렸어요. 야, 전두환이 누구한테 죽으냐? 노태우한테 죽었잖아. 노태우는 누구한테 죽으냐? YS 김영삼이한테 죽었죠. 예. 이 말에 자기 편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대깨문 편을 보니까 야당이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되는 게 더 재앙이라 봐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다 죽는다 보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잠이 잘 안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강이니까 절대 안 밀고, 그러면 이게 당에는 역시 대깨문이 대세거든. 그러면 이재명이는 탈당해서 제3의 길로 간다. 그래서 좀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사님이 조금 전에 후보가 대안이 누구냐, 대깨문. 이거는 옛날에 우리 문화대혁명 할 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비림, 비공. 공자도 아니고 인표도 아니다. 비림, 비공. 이런 문화대혁명이 있잖아요. 예. 근데 홍위병하고 문희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희병들은 어떻게 하냐. 제가 보기에 비이, 비정. 비이, 비정. 이낙연이도 아니고 정세균이도 아니다. 이게 비이, 비정입니다. 예. 그럼 누구냐. 제가 보기에 유시민이다. 유시민밖에 없어요. 임종석이 약합니다. 유시민처럼 여기에 파워가 없어요. 논변이나 대중력이.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은 그동안 여러 논란에 많이 개입이 됐고, 특히 조국 사건에서 조국을 엉터리로 지금 생각하면은 비호를 하다가 공개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사건에 있어서는 채널A 사건이죠. 그 이전에도 뭐 김정은이가
대몽군진이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입상으로 이렇게 찍힌 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선출직 공직자는 절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유시민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시민은 친노든 또 친문이든 다 결집할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이 있거든요.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친노와 친문이 다 결집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40%를 넘으니까. 문재인도 41점 몇 프로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걸 다 결집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유시민밖에 없다. 유시민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이쪽 안 찍을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만도 해요. 그렇죠. 근데 박사님이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유시민가 이제 조국 사태 때 뭐 말도 안 되는 게 개변으로 헛다리 많이 짚었죠. 예. 뭐 그때 그 자산 관리해주는 예. 우리 이제 김경록 씨죠. 컴퓨터를 이게 그 점거 인멸하니까 야 그거 점거 보존이지. 보존이라고. 그게 뭐 인멸이냐. 이거부터 뭐 KBS 뭐 기자들 있잖아요. 예. 이것까지 이게 개변을 많이 했잖아요. 또 최성해 총장한테 이제 그 뭐 위임 준 것처럼 좀 해주세요. 자기는 뭐 유튜브니까 언론이라서 취재했다 하지만 실제는 이게 협박인 거죠. 최성해 총장 협박인 거잖아. 근데 이 모든 게요. 우리가 볼 때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 근데 보수 쪽에서 보면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대깨문들이 않아요. 볼 때는 훈장입니다. 예. 대깨문들이 볼 때는 훈장이에요. 야 유심히 살아있네. 대깨문들에게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심히가 하는 게 그게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오히려 훈장으로 보더라니까. 유심히가 받은 말 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이너스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심히가 뭐 수차에나 정치 안 한다고 선출제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뒤집냐. 근데 그 박사님이 뭐 정치는 제보다 훨씬 프로시고 고참인데 정치판에서 약속 지키는 거 봤습니까? 그럼요. 정치판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명분이야 만들면 되죠. 아, 국민이 원하고 당원이 원하니까 내가 나간다고 다 그래. 아니 뭐 지금 문재인은 원래 정치한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도 당신은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당원이 원하니까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명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DJ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심히가 이제까지 뭐 정치 안 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전혀 특히 좌파들이 뭐 말 바꾸기가 명수인데 그게 뭐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장애물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제가 항상 그 한동훈이한테 사과하는 척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이한테 사과하는 척했다. 왜 사과는 아니에요. 사과를 하려면 이게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자기가 책임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대로 이게 재단 이사장 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그 사과한 게 의도가 형사처벌도 좀 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담되는 거 다 떨고 이제 그 정치에 한번 본격 전념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대권 후보로 나왔고, 이해찬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다가 유시민한테 물려준 것은 나름대로 신모 원료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의 경우 조국이라든가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탈락하면 이 확실하게 정체성이 같은 사람은 유시민밖에 없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해찬이가 정치판을 읽는 그런 것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장면을 한번 저희가 TV 토론 한번 장면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저쪽에 상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하고 임종석이가 토론한다? 임종석이 밀립니다. 밀리죠. 확실히 밀립니다. 이미지에.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하고 유시민가 1대1로 붙어 토론한다. 그럼 이게 대깨문들의 일방적인 지지부터 그리고 상황이 이해찬이 보좌관 출신이 유시민 아닙니까? 이해찬이 보좌관부터. 유시민은 방송에서 얼마나 탄력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 1위 하는 것도 썰전 아닙니까? 썰전.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이재명하고 유시민이가 1대1로 완전히 주제없이 맞짱 토론 뜬다. 그러면 압도할 것 같아요. 유시민이가 그렇죠. 압도한다고. 대깨문들도 열렬한 지지가 있고
뭐 손가락 혁명군 이재명 해봤자 지금 대안이 없으니 조금 지지율이 노는 거지. 예. 만약에 유시민이가 놓으면 저는 이재명이가 완전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파괴력이 있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하면서 패널들 많이 듣는 거는요. 상당히 유시민이가 움직이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고 국회 사무총장도 지내고 뭐 3, 4선은 한 어떻게 보면 여권 내의 원로 아닙니까? 정치 원로급인데 이분이 재보선이 끝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드시 계속 1위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애고를 어느 언론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유인태 정도면은 정치판을 보는 눈이 있고 또 정치 밑바닥에 흐르는 흐름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 이 호남 3인방입니다. 이 호남 3인방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라스카에서 뿐이 하는 게 없다. 또 뭐 어느 나라에서 해갖고 성공한 애가 없다고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또 지금 나온 게 원래는 저 선거 전 여당 후보는 6개월에 6개월 전에 그것을 지금 좀 늦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9월에 선출을 나가면 재보선 끝나자마자 바로 경선 국면에 사실상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으로 붙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6개월 전이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9월쯤에 선출을 해야 한다고요. 예. 근데 그 박사님 말씀 중에 호남 3인방 있잖아요. 뭐 이낙연, 정세균, 임종석이가 기본소득이 아무리 공격해봤자 이거는 CR도 안 먹힙니다. 그럼요. 그건 좀 이거는 뭐 약해요. 기본소득의 공약 같은 거는 국민이 관심이 없고요. 그다음에 호남 3인방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유시민이가 된다는 이유가요. 두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자기 퇴임 후의 안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선 가능성이죠. 자, 이재명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안동 출신이에요. TK 출신이죠. 근데 유시민이가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의 고등학교가 TK죠. 이 점에서 이재명을 꿀릴 게 없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선택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이가 되면 문재인이가 갈 때는 부엉이 바위 아니면 교도소밖에 없잖아요. 서울구치소 아니면 부엉이 바위 가거든요. 근데 유시민이가 별명이 뭡니까? 유시민이가 노무현의 호위대장이었어요. 호위대장.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이가 되면 당선 가능성도 있으면서 또 이게 퇴임 후에 안전도 지켜준다. 이래서 이제 그 저는 된다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박사님 말씀 중에 기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6개월. 자기들이 볼 때는 180일. 그러니까 180일이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야 이게 유시민이든 뭐 누구도 후보 떼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때 명분은 야 야당은 4개월 전에 뽑거든요. 야당은 4개월 전인데 우리가 먼저 뽑으면 우리 후보만 매를 맞지 않느냐. 여기 명분인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빨리 하면 이재명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거의 100%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9월 달에 오면. 시간을 좀 더 벌어가지고 우리가 유심이든 누구든 좀 떨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지자. 이런 의도로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당헌을 바꿀 거로 봐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시민의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경수가 지금 대법이라는 게 민변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누가 이재명이가 저렇게 무죄 받을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김경수가 만약 대법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시간을 벌어주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광재라든가 김두관 이런 의원들도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또 추미애가 몸을 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깨분들한테는 추미애가 한 4, 5% 나옵니다. 지지율이. 홍준표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미애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친문 내에서는 상당히 세를 또 얻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예, 뭐 저도 이게 그래서 뭐 동감하고요. 진짜 이 친노 친문으로서 유시민 만약에 김경수가 대법에서 무죄 받으면 김경수 추미애 들어가면 이재명이는 까랑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 중에 이제 그 김두관이는 조금 이게 요즘 별로 김두관이는 함량 미달이에요. 리틀 노무현이라고 하는데 여권 이게 변수를 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김경수. 김경수는 이제 그 황태자고 뭐 노무현 문재인 다 황태자인데요. 근데 변수가 이제 그 대법원에서 무죄를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가 무죄를 딱 해줘버리면 이제 풀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이게 판결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이재명도 기억해 보세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키죠. 파기환송 시키면 고법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경수를 파기환송시키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법원에. 아, 그 그렇군요. 점에서 저는 김경수가 아쉽지만 어렵고. 그 다음에 추미애는요. 추미애는 옛날에 이미 우리 노무현이 탄핵을 했잖아. 그때 일보 삼배하면서 뭐 그때 무릎을 뭐 다 다쳤다고 하지만 그 원죄를 잊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선판에 싸우면서. 상당히 흥미요소는 될 겁니다. 근데 추미애는 성골이 아니잖아요. 네, 추미애는요. 그렇죠. 삼국시로 치면 이게 김유신은 가야계에서 넘어온 뭐 육두품 진골? 육두품 정도. 그러니까요. 예. 김유신도 가야계다 보니까 김춘추하고 틀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유시민은요. 진짜 성골이거든요. 아, 그럼요. 최고 성결이죠. 예. 왜 세 명하고 친하면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그 다음에 이해찬이잖아, 상황. 예. 다 친한 게 저는 유시민이고요. 따라서 유시민 쪽의 마음이 이광재는 또 물어보니까요. 이광재는 이게 그 조직에 대한 헌신력이 부족하대. 자기 욕심이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희정이하고 똑같은 거니까. 원래 대깨문들은 안희정이 안 좋아합니다. 예. 우희정, 좌희정, 우광재 이라면서 그거는 이제 이광재도 좀 물 건너간 거고 가장 이제 아끼는 거는 김경수나 유시민인데 근데 김경수는 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유시민 쪽으로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김어준이나 우리 서 변호사는 김어준을 사람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또 미국에 가 계신 또 책사 한 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에 무슨 토크쇼 하면서도 유시민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조국 두 사람 다 대권전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 책사들이 지금 유시민 쪽으로 조금 있으면은 재보선 끝나면은 들어와서 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미국 간 책사는 뭐 삼철, 양정철, 이렇게 삼철이 있잖아요. 양념철에도 유시민이 그렇게 벼슬을 했으면은 국가에 더 큰 기여를 하고 그때도 권유했잖아요, 유시민한테. 뭐 제가 이제 그 김어준이를 뭐 사람으로 안 본다고 사람으로 안 보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아, 그렇지. 상식을 가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아니 사람 자체는 털보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김어준이가요. 냄새는 잘 맡습니다. 아유. 뭐 말만 냄새 맡으면 근데 그게 귀신같이 자기들 좌파에서는 맞아요. 우파에서는 안 맞지만 그래서 좌파에서는 상당히 냄새를 잘 맡고 김어준이 말대로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즘 김어준이가 상당히 유심히 띄우고 있거든요. 띄우고 지금 좌파 쪽에 유튜브 해봤자 김어준하고 그다음에 유시민이잖아요. 예. 두 개잖아요. 예. 근데 두 개는 상당히 그 상보적인 동지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도 상당히 그 유시민을 왜 자기 김어준이는 정치할 감은 아니니까 밀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뭐 유시민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별다른 거부감은 생길 일은 없겠죠. 그동안 관계로 봐서는요. 거부감이 아니고 호위대장으로 봐야죠. 그렇게 노무현도 봐야겠죠. 이게 호위대장인데 자기도 그때 뭐 운명이니까 가장 믿고 맡기는 퇴임 후에 네. 솔직히 제가 문재인이라도 퇴임 후에 누굴 이재명을 믿겠어요? 이낙연을 믿겠어요? 유시민은 믿을 만하죠. 유시민밖에 없지 않냐? 저도 이게 그래 봅니다. 궤변을 잘해야지. 그리고 후한무치하게 밀어붙여야지. 국민 여론 안 보고 그래야 이게 믿고 맡기잖아요. 그게 바로 유시민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유시민이 또 연설을 잘합니다. 나름대로 그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토론도 잘하지만 전에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런 그 연설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대권 후보라는 것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쪽에 있는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유세하는 거 보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 대선 후보로 나오면은 이런 대중연설 또 토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그분이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난번 대검 국정감사 받을 때는 상당히 뭐 쏘아붙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봤지만 또 대중연설은 다르거든요. 역시 좀 휘어잡는 그런 맛이 있어야 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게 그 유시민이가 뭐 토론 이런 거 연설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유시민이가 쓴 책이 한 20권 가까이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게. 그럼요. 제가 유시민 책을 들잖아요. 여기에 있는 책만도 한 몇 권 됩니다. 들면요. 한 2, 3일에 꼬박이가 다 읽습니다. 예, 들었다가 하면 바로 그만큼 읽어요. 이게 책도 흡입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좌파라서 그렇지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 만만한 이런 분이 아니고요. 제 우파 쪽에는 뭐 그런 분이 그런 흔치 않거든요. 원희룡 지사 정도가 이제 상당히 똑똑하고 연설이나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대비를 제가 유시민에 대해서 이게 자꾸 본인이 뭐 출마 안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여기에 싹 너무 넘어갈 빼버리잖아. 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이게 철저하게 분석하고요,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대비를 세워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유시민과 이해찬을 아주 주목해서 정치권에서 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찮은 내공을 가진 사람이고 친노, 친문 모두가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권에서 유시민을 내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튼다 한다면 정말 무서운 호적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